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11시 30분입니다. 오늘은 그냥 잡담하면서 상품 개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강의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제 맘대로 그냥 개발하는 거거든요. 뭘 개발을 하려고 했냐면 뭐 크게 생각해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요전에 반응이 좋았고 판매가 되었던 것 중에서 조금 그래도 상품성을 개선을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갖고 안 됩니다. 손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도 할 수는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개선할 수 없나 이런 느낌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한 번씩은 또 해줘야,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개발도 당연히 해야 이게 그렇죠. 뭔가 돈도 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한 개 또 걸리면은 또 좋을 거고요. 한 개만 만들면 사실 저는 오래 못 해요. 질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완전 초집중해서 만드는 가방을 만들었잖아요. 어제 바늘 드드득거리면서 그 휘어지는 거 봤죠? 끝에 다 날아가고. 그래갖고 그런 작업 어제 했고, 오늘은 아무튼 10,000원대 장바구니를 한번 해볼 겁니다. 10,000원대. 그러면은 적어도 한 20분 안에는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천값은 한 20-30분 안에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워낙 이제 사놓은 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소진하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지금 여기는 지금 판국이기 때문에 일단 단가 생각 안 하고 일단 인건비만, 그 다음에 인건비만 해가지고 그 4,000원 안에 단가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만 보고 이제 만들 겁니다. 지금은 그냥 좀 이번 천을 지금 쓰려면 또 천도 적당히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 말은 길었죠. 그래갖고 20분 안에 만드는 장바구니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머니는 떼야 됩니다. 주머니를 떼야 되고, 뭔가 통솔을 하든지 뭐 오버로크를 안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방법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가정용 재봉기가 지금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사업 초기에 함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맞죠? 근데 그 말 틀린 말은 아닌데,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 1,000만 원, 1억 다 틀리죠. 근데 10,000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연하게 안 떠오르죠. 그렇죠? 근데 당연해요. 10,000원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10,000원 내로 하는 건 힘들어요. 뭔가 누군가 구성해 놓은 시스템에서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재료비만 해서 10,000원으로 해서 하는 거면은 가능합니다. 말을 조금 바꿔서.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김밥 장사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김밥을 재료만 사가지고 구워가지고 길에 나가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장사죠. 장사지만 뭐 사업 부류로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행이 될수록 이거 뭐 재료 같은 거 이게 다른 분이 대체도 할 수 있고 기계가 뭐 김도 썰어줄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배민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콜센터에서 전화해가지고 어디 배차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람이 직접 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주문수 같은 게 확보되면 그때 그런 자동화를 하는 거고, 그전에는 항상 이렇게 지금 테스트 과정에서는 손발로 움직이는 게 또 매력이 있거든요. 원래 그런 거 버티는 사람이 잘합니다. 뭐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요. 뭐 미싱도 보면은 그래서 당연히 뭔가 좋은 미싱을 써가지고 분당 예를 들어서 얘는 1,800까지 밟는다. 당연히 그러면 작업량 뛰어나겠죠. 그렇죠? 이제 중량도 어느 정도 있는 거면은 고속으로 밟아도 직선 재봉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비싸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뭐래든 커피 장사할 때도 커피 기계에 저는 사실은 100만 원 정도밖에 투자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 가게 놀러 오신 분들 알겠죠? 저는 막 밑값 번쩍하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머신을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는 봐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라인더에서 또 온도 내려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테스트 해야 됩니다. 맨날 막 테스트 해야 되고 분수도 맨날 맞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비 오면 또 틀리겠죠. 그러면 또 맞춰줘야 되고 초보가 오잖아요. 그러면 초보가 오면은 또 세팅하면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분쇄도 같은 거 다 작업하는 거 보면은 우리 1급 수준 가야 이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1급 잘 안 듣잖아요. 수강생들 한 거진 99%가 2급만 듣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중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일반 반자동 치는 머신은 아무래도 손목도 아프고 청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약품 구입해야 되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켜내야 되죠. 그렇죠? 보일러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전기세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경차와 그랜저의 뭔가 유지비 차이라고도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보다 사실 더 하죠.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제가 드론기 제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안에 원두바지 통이 한 10인분만 뽑으면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불편해요. 커피퍽을 자주 비워야 되거든요. 물도 이제 직수장치가 없어도 사실은 저기 이제 물만 부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더 편한 부분입니다만 물을 계속 길어다 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게 이동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쓰기 편했거든요. 반대로 보면 또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와도 맛이 똑같고 뭐 요런 이제 소기업 그런 건 좀 유튜브는 대기업 분들이 안 보실 확률이 높다 해서 저는 좀 공개를 합니다. 저희 집에서 운영하는 걸 보고 대기업에서 이거 손님 그러니까 맛이 자기들이 봐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맛없으면 안 팝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원도인데 그러니까 반자동 1000만원짜리 내리는 거랑 저거랑요. 그러니까 저희 100만원짜리 내리는 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도 그거 보고 한 겁니다. 보고 한 거고 초보자가 내린 것보다 100만 배 맛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추출 시간 지키고 그러면 앞에서 보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가형 머신이면 당연히 기다려야 되고 25초, 30초까지 추출 시간 재주는 거는 그 1,400, 2천만 원 그거 언제 우리가 회수할 겁니까? 못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사고 이거 한 2, 3년 정도 쓰면 망가지거든요. 제가 몇 대 써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때 버리고 또 사면 됩니다. 훨씬 위생적으로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비슷한 금액대로 계속 신형으로 바뀌거든요. 당연히 뭐 관리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제가 선택한 길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머신도 훨씬 청결합니다. 아까워갖고 뭐 1,500, 2천만 원짜리 5년, 10년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수리해서 정비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갈수록 고장이 나겠죠. 아무튼 이제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도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마실 문제가 없으면은 본인이 뽀대만 안 세우면 괜찮거든요. 요새는 아무튼 이제 커피 이야기하면 그건 또 한참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둘째치고 아무튼 미싱도 그냥 무리하게 뭔가 이제 장비 갑자기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정말로 대량 해가지고 막 하루 막 100개씩 판다. 진짜 내가 본업이다. 그러면은 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둘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정도 판매량도 안 받쳐주고 판로도 못 만들었죠. 그러니까 단계를 아직 못 밟은 겁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이제 더 좋은 미싱이 있으면 이거 작업 시간 10분, 20분 줄어들 건데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당장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아무튼 지금 문제가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요런 게 굉장히 괴로워요. 창작하는 과정이. 맞죠? 근데 이게 결국 돈이 되고 모방은 원래 주고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지백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강 들을 때 정말로 배워갖고 알차게 썼긴 한데 그대로 쓰면 모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공정을 줄여가지고 저만의 방식으로 그거를 이제 꾸려 나가는 게 어떤 목표고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이제 몸판을 우리가 한마 사면 90 끊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30만 쓰는 겁니다. 30만 쓰고 그걸로 어떻게 해서 이제 봉지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가방을 만든다. 이제 그게 이제 제 생각인데
손잡이 때문에 제가 좀 막혔거든요. 손잡이를 그래도 이게 손잡이가 좀 두툼해야 이게 들만 합니다. 끈 폭이 한 4cm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빙 끈으로 하기에는 또 심심한 맛이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분야로 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이제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뭐 편하게 해볼게요. 그냥 원단만으로 작업하는 거.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안 되거든요. 그냥 하면서 하는 게 빠를 때가 있습니다. 남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한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보고 또 개선점을 계속 또 찾아가 보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판을 펴고 하는 김에 2장 바로 만들어 버릴게요. 얘는 110입니다. 110짜리 이제 원단이고, 음, 30cm 일단 잘라볼까요? 그러니까 세마고, 세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3개가 나올 수 있는데, 완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미니 봉지백입니다. 미니 봉지백인데 어떻게 하면 한 세트가 더 나올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는 점만.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 가지고 원래는 이제 송잡이에 이렇게 제가 커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보기가 싫었던 건데, 애초에 요걸로 2장이 나오도록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약봉지 같은 거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 약국 봉다리 같은 거 잡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완전 초미니 사이즈로. 그러면은 끈을 요렇게 잘라도 됩니다. 그렇죠? 그냥 바로 요렇게 하면 이제 원단 관리는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닌 그냥 저만의 느낌으로. 그러면 손잡이 그냥 요렇게 하면 27, 27에서 두 세트가 나오게 이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0cm 잘라주고요. 손잡이가 10cm입니다. 폭이. 그 다음에 30이니까 세로 20만 할까요? 그러면 완전 요런 가방이거든요. 완전 초미니 가방이거든요. 주머니도 안 넣을 겁니다. 완전 그냥 초미니입니다. 초미니. 이렇게 해서 뭐 가로 세로 뭐 20해도 되고, 아니면 요 남은 거 다 쓰죠. 다 쓰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세로를 그냥 좀 더 길게 할게요. 봉지 모양이니까. 다 씁시다, 요거. 그냥 이건 식서 안 지키고 그냥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요런 모양입니다. 지금 보자. 26이고요, 세로가. 그러면 이제 가방이 이래 되거든요.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봉다리 모양 하면은, 아니다, 다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손잡이가 이제 요렇게 달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식서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5cm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5cm씩.
제 말이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한번 보세요. 보시면 뭔 말인지 압니다. 이게 가방 사이즈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그래도 좀 빠를 거예요. 이 파우치 작업은 진짜 제가 심신이 필요할 때 그때나 이제 한 번씩 작업하고, 웬만하면 저는 어머니한테 넘기려고 하거든요. 저는 요런 거는 이제 계속 제가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개발하는 그런 가방들은 보통 되게 좀 이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일단은 시접을 좀 박아줄 겁니다. 안 터져야겠죠. 이게 그래도 이제 장바구니 느낌이니까 1cm 시접으로. 더 줄일까요? 그래도 가방 크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냥 합시다. 일로 합시다. 일단 이렇게 박아줍니다. 박아주고, 굳이 사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디귿으로 박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따로 뭐 자르는 건 없어요.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가이드를 써가지고 예쁘게 작업을 할게요. 그러니까 오버로크 기계가 있으면은 순식간에 되겠죠. 왜 안 되나? 어제 작업하다가 이게 틀렸나? 얘는 되는데 이게 좀 틀어져서 안 뽑힐 수가 있거든요. 왜 안 됐지? 이게 좀 난감한데요. 여기 좀 틀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래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역시 라탄 가방입니다. 미싱에 손상을 주었죠.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래도 저는 계속 쓸 겁니다. 계속 쓰고. 15번 스티치. 땀수를 조금 늘려가지고 빨리 박을 수 있도록 3.5로 할까요? 풀악셀. 일단 만들어 보고 뭐 상품성 있을 것 같아요. 귀여우면은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한번 지켜보고 땀을 한번 볼게요. 뭐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15번 스티치로 했는데 굉장히 지금 땀이 이쁘게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버로크 기계에 버금갈 수준으로 엄청 이쁘게 나왔습니다. 이게 느리다는 게 좀 흠이죠. 사실 지금 제 단계에서 기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현재 작업에서 박차를 더 가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은 항상 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돈입니다. 나중에 진짜 이제 미싱을 하루 종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보상 판매를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면 그냥 이 상태는 그냥 유지하고 미싱만 한 대 더 넣어도 되죠. 아니면 요거는 이제 제 나중에 자취방에 갖다 놓고 그 중공업이나 공업용을 여기 올려두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근데 공업용은 못 놔두겠죠. 중공업 정도. 그래서 오버로크가 끝났습니다. 좀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글쎄요. 이것 때문에 오버로크를 참 하기가 싫은데, 큰 가방에 오버로크를. 그리고 이 가방을 과연 10,000원에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00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한 번 더 의문감은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스티치로 돌아와서 5cm 간격을 표시를 해주고, 여기입니다. 그러면 또 5cm. 요렇게 하고요. 뭐 바로 손잡이 달아주면 끝입니다. 이대로. 벌써 다 해갑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 그동안 숨겨왔던 요걸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지? 아, 이거 오버로크인데. 여기 한 개 더 있었거든요. 그 노루발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행히도 바로 찾았습니다. 요거거든요. 요거 아시죠? 요거. 저 근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날립니다. 그래서 이건 또 잘 되네요, 그렇죠? 이건 또 잘 되고. 이 바늘 어째 놔야 되지? 이거 설명서가 있었는데, 그냥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쓰면서. 이렇게. 여기 심지 남은 게 있어서 요거 넣어서 해볼게요. 앞으로는 가는데, 이걸 가운데로 놔야 되네요. 제대로 안 된 것 같거든요. 그죠? 이거 말리다가 안 말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말 수 있지? 의료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아시겠죠? 저는 이게 첫 경험이라서 그냥 헤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쓰면은 작업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이렇게 접은 다음에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고 할게요. 그냥 오늘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1cm씩 접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제가 티치 노루발을 찾고 있는데 어디 갔을까요? 노루발이 어디 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쓰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일단 여기 있어서 일단 다행히 찾긴 찾았고요. 다른 노루발은 잘 되는데 그냥 1cm도 그냥 제가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재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그냥 박아줄게요. 요런 게 좀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줄도 꺼야 되고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 다시 하고 있습니다. 눈대중으로 1cm. 다행히 되게 접히는 천이니까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접히는 천이었으면 힘들었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거일수록 또 스티치를 이쁘게 놔주면 또 좋거든요. 맞죠? 근데 그런 거는 좀 포기하고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엄청 정밀한 스티치는 안 나오겠죠. 사실 지금 이렇게 작업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아무튼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가 수공을 다 넣는다고 수공값 아무튼 손님들이 다 안 쳐주잖아요. 오로지 가격입니다. 가격. 제가 요즘 저보다 이제 장사 잘 하시는 분 위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PT한테도 저 개인적으로 너가 봤을 때 나의 사업 역량은 어떤 것 같냐 이제 그런 거 그냥 재미 삼아서 물어보거든요. 그래갖고 좀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ENFJ 뭐 이런 거다 보니까 너는 남한테 좀 감정적으로 많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너는 좀 잘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걸 귀신같이 캐치를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그런 몇 개 부분만 좀 수정을 하면 괜찮을 수 있고, 뭐 세금 이런 거는 너가 좀 약하다. 뭐 그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같은 거, 장부 같은 거를 너는 좀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실제로 20대 때는 제가 가계부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근데 돈을 모으려면 가계부를 써야 하더라고요. 뭐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출이 어디서 발생하고 뭐 그런 거 우리가 계산은 적당히는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놓아놔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보거든요. 적어보고 옛날에는 하루에 몇십 원 쓰는 것도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지출 뭐 그냥 그 정도만 봅니다. 적고 막 이 다음 달에는 뭐 예를 들어서 원단을 100만 원치 썼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줄여야겠다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 정도입니다. 그냥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좀 감정에 너가 좀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손님들한테 너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당연히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뭐 손님 때문에 장사 못 하겠다. 제가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그쵸? 장사
강사는 천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적은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가끔 까다로우신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건 그때고요. 크게 어려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 그거 근데 너가 말한 거 다 극복한 것 같은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좋은 소리를 참 잘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너는 망하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결과적으로 그 친구도 좀 서비스 같은 거를 주라. 그러니까 4+1 그런 거는 사실 단가에서 좀 힘든 부분 아니냐 이제 저는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 같은 거 자기는 있잖아요. GPT 자기가 뭐 티코스터 같은 거도 이제 금액이 2,000원이긴 한데 너가 방법을 잘하면은 4+1을 해도 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을 수 있는데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장비를 바꾸래요. 지금 그 쓰는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재단 같은 거도 조금 좀 더 효율적인 도구를 구매를 해가지고 그러면 뭐 10%는 적어도 줄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제가 봐도 똑똑하죠. 그래갖고 장비를 제가 봐도 이제 써봤잖아요. 고급 장비를 한번 써보니까 왜 쓰는지 뭐 그거는 저도 이해는 가기 때문에 GPT한테 포기 선언했습니다. 저보다 똑똑한 걸로. 물론 이제 100%는 다 못 맡깁니다. 못 맡기는데 근데 이제 그런 재미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또 저희 뭐래도 주변에 보면은 폐업하는 데 많습니다. 그렇죠? 폐업하는 데도 많고 손님 한 분도 안 오시는 그런 가게도 많다. 그렇죠? 힘듭니다. 그렇죠? 자영업 발들이긴 쉬운데 손해보는 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는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또 나갈 때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인테리어 같은 거. 그래서 좀 안 망하는 게 뭐니 뭐 물어보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20개 조항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가짓수만 너무 많지 않은지 그 안에서도 이제 마진 많은 게 그래도 있어야 된다. 최소 60% 이상 마진 남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것부터 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라서 이제 저는 그냥 지나쳤긴 하거든요. 시간 되면 이제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33문제인데 뭐 20분 안에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게 손잡이 한다고 시간 거의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손잡이 한다고 시간을 거의 다 썼고 손잡이를 이게 아니고 다른 원단으로 하면 다른 걸로 하면은 더 여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충 지금 1cm 자로 안 되고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밀함과는 좀 거리가 먼데 그래도 뭐 하면서 이제 제대로 좀 잡아주면 되거든요. 손잡이 이렇게 끼우고 제 생각에 이거는 거짓말 6,000원, 7,000원에 팔아도 비싸다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방이 너무 작아가지고 만들면서 이제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러면 이거 아무튼 디테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 고민 또 합리적으로 또 자면서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 전 즐기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말도 있어요. 뭐 너무 문어발식으로 너가 사업 벌이고 있진 않냐, 수습은 하고 있냐. 그거는 좀 이제 그러니까 한계를 좀 진득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아이템을 좀 못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저것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일단 뭐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아, 이건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튼 제 이야기고. 가방은 딱 2개까지만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상은 만들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들면서 느낌이란 게 있거든요. 얘는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내일 아침에 이제 어머님 반응을 보고 요거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보는 거랑 또 여성분들이 보는 거는 또 틀릴 수 있거든요. 미니 약봉지 가방을 누가 10,000원 주고 사겠어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지금 큰일 반대로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초집중 중이라 가지고 지금 말이 없습니다. 이 작은데 이거를 넣으려니까 이게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끈폭이 더 작았으면은 뭐 작업이 좀 수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선을 긋고 집게를 집었으면은 이런 사단이 안 생기겠다, 그쵸? 이런 것도 이제 실무를 하면서 느껴봅니다, 지금. 못 넘어갈 때는 천천히. 드디어 뭐 끝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두고두고 봅시다. 너무 작은 가방이 아닌가. 그래도 한 번 더 받고 우리가 모양을 볼게요. 그래도 한 번 더 박아야 되거든요. 이걸로는 아직 모양을 할 수가 없어요. 두고두고 할 그게 아니네요. 원래 가방을 2개를 다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과연 될까? 거의 30분 걸리겠다, 그쵸? 이거 한 개 만드는데. 그러면 그러면 아무튼 10,000원 가방은 절대 못 하겠죠, 이거를. 그래서 라벨을 달아주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봉지백 그대로, 그쵸, 그대로 모양이 나왔는데, 일단 뭐 크기만 줄여서 느낌만 보겠다, 뭐 그 정도로 오늘은 좀 봐주시고. 너무 작아서 역시 만들기가, 그러니까 오버로크는 빨리 치는데 작으니까요. 근데 그 위에는 다 작업성이 별로였습니다. 그렇죠? 끈 작업 같은 게 쉽지만 않다. 반대쪽도. 따가로 오늘은 강의 영상이 아닙니다. 진짜 그냥 저만의 탐구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혼자서 개선점을 밤새 또 생각해보고, 제가 토스트 개발했을 때처럼 토스트 개발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한 개 하는데 몇 주 걸렸거든요. 아이디어 수립까지 포함하면 한 달, 두 달은 됐을 것 같아요. 또 그냥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일했던 게 있으니까 그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쵸? 맛까지 잡는 데는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면 되는 거니까 맛 잡는 거는 사실 오래 안 걸렸고, 그 형태 잡는 게, 그 다음에 어떻게 담아서 낼지, 그 다음에 이걸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손님분들이 이뻐가지고 사진을 찍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포장해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갈 건지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 이게 배달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치즈가 어떻게 하면 덜 묻을지, 포장지는 또 뭐 써야 되는지,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비자분들이 보셨을 때 합리적인 가격까지 많이 들어가겠죠. 자, 모양은 이렇고요. 그냥 대충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형편없어요. 바느질 형편없는데 그냥 이제 느낌만 보려고. 어떻습니까? 그거 뭐지, 요새 니트백 중국에서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도 좀 나을 것 같네요. 그런 느낌 나는데, 뭐 굳이 뭐 들고 다니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주면은 그냥 뭐 들고 다니까. 공짜로 주면 쓰시겠죠. 그래갖고 그냥 기념 삼아서 놔두고, 뭔가 좀 큰 일거리 있으면 손님한테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건 한번 다려야 이게 좀 쓰기는 편할 것 같아요. 한번 집든지. 손으로라도 좀 구해줄게요. 구김이 가는 원단이니까. 자, 아무튼 이제 요런 모양입니다. 봉다리 가방.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제법 들어가요. 이게 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넣었죠. 우리가 5cm를 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법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넣고, 넣었는데 모양이 이제 이쁘게 딱 구겨져야 되는데 이게 작으니까 그게 안 되네. 대충 넣어볼게요. 뭐 여기 넣고, 별론가? 확답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길이가 조금 더 컸으면은 하는 마음은 좀 있어요. 작긴 역시 작습니다. 아니면 손잡이가 더 작든지. 근데 손잡이 이거보다 더 작으면은, 그리고 우리 약봉다리가 손목에도 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한 개만 더 만들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재단을 한 거니까, 그래도 뭐 만들어 봐야겠죠. 이번에는 그냥 좀 또 다른 방식으로 해볼까요? 이번엔 어떤 방식 해볼까요? 약간 거짓말 한 3, 40분 정도 걸렸는데
더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통솔을 그냥 작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걸 씁시다. 오버로크를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작업할게요. 저희 티코스트 할 때처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통솔로 하는 게 뭐 빠르겠죠. 통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박으면 되겠죠. 박아볼까요? 호보로끼가 없는 사람들의 유일한 도피부입니다. 통솔이. 그래서 최대한 시접을 작게 해가지고 작업하는 걸로. 그리고 손잡이를 아까 그렇게 붙이니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안 해야겠죠.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리본 가방을 그럼 만들어 볼까요? 이거 가운데다가 한번 달아 볼게요. 시접을 좀 더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외우기가 사실 귀찮아서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 6으로 하고 박을게요. 시점 6은 주겠습니다. 6이라도 0.5는 주겠습니다. 밑에가 덜 펴졌어요. 밑에도 좀 펴주면서. 사실은 뭐 팔 거는 다 정해놨는데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제 그런 느낌 되시겠습니다. 그냥 잠깐 정신 건강을 위해서 총각이 힐링을 하나 떠났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통솔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렇죠? 이런 모양이 됐고 요거를 얼마로 주지?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게 조금만 줄까요? 조금만 주면 그래도 가방이 좀 더 커지거든요. 4cm만 줄까요? 봉다리 손잡이가 이제 꼭 우리가 손잡이만 하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다리 손잡이를 리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4cm를 모르는데 위기를 탈출합시다.
그냥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뭐 있어요. 항상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야간 장사를 하게 됐잖아요. 작년부터. 그러면 술안주 메뉴 같은 거 또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먹태 한 개만 있습니다. 먹태랑 황도 2개. 제일 일 적은 거 있죠. 그냥 드실 거면 드시고 마실 거면 마시고 다 그런 느낌으로 이거는 가야겠다 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도 조금 휘어졌습니다만 그냥 바로 해서 할게요. 그냥 이렇게 접어주고 하겠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공중에서 접는 것보다는 이게 시간이 더욱더 절약되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접는 거 안 보이죠? 안 보여드리고 있었다니. 지금 그냥 요래 적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랑 오늘 연락하신 분이 한 분 또 계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치고 또 잠깐 스레드에서 답장이 또 이제 있길래 제가 오늘 밀린 카톡 같은 거 답장하다가 아무튼 끈 구매처를 이제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문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 가방 이렇게 메고 다니시면은 편하죠, 그렇죠? 특히나 핸드폰 넣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손에 들고 다니기 좀 그럴 수 있거든요. 특히 장거리 이동할 때요. 그러니까 목욕탕 정도야 뭐 손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실 수가 있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다닐 때는 그냥 좀 그래도 크로스를 좀 원하실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좀 공통적인 분모를 좀 느꼈습니다. 뭐냐, 실버가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실버. 왜? 그러니까 실버가 사실 관리도 편하고요. 우리가 이것저것 색깔 다 가져가면 그거 싸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딱 100개씩 사고 이렇게 해야 싸게 줄 수 있잖아요. 도매처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장사하는데 이제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구색 다 갖춰 놓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안중에 이제 한 개씩 늘리는 거지. 통화하면서도 역시 느꼈습니다. 역시 이제 어른들의 짬밥은 무시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금방 배우시잖아요. 억수로 이제 대충 하셨던 분야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맨땅 헤딩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딱 대충의 힌트만 어디선가 이제 들었잖아요. 저한테 힌트를 듣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들으면 그거를 엄청 빨리 흡수를 하신 것 같아요. 느낌상. 엄청 그런 게 좀 좋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런 건 또 이제 배워야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사실은 경험입니다. 그러면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거 오늘 통화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리본을 만든다는 소리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돌돌 메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혹겹인 가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모양을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할게요. 이게 여러분 이런 가방 본 적 있습니까? 아무튼 봉다리에서 손잡이가 지금 다른 모양입니다. 그렇죠? 옆에는 좀 이런 모양이고 지금. 그래서 손잡이를 어떻게 달 거냐가 지금 퀴즈입니다. 퀴즈. 그 수많은 방법이 있을 건데 핸들을 어떻게 달 거냐. 정 안 되면 요래 달아도 되고요, 그렇죠? 요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런 거 너무 보기 싫다, 그렇죠? 반 접어서 조금 도톰한 느낌이 내서 요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그냥 리본 안 할랍니다. 예, 변덕이 심합니다. 그쵸?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맨 처음 거대로. 일단 또 반은 또 접어놨기 때문에 작업은 빠르게 할 수 있고, 일단 다리겠습니다. 다리고, 그냥 하던 거 해야겠다. 이제 이 마음을 좀 더 굳힐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던 거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딴 길로 안 세고 차라리 파우치라도 지금 만들었으면 5개 만들었다, 그쵸? 그런 것도 이제 요런 과정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찾는 연습입니다. 굳이 그러니까 막 시간 날렸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를 함으로써 왜 다시 내가 이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 그거를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항상 이제 경험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해갖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참 어느 순간부터 이게 유튜브 찍고 들어가도 뭐 그렇게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좀 당연하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새벽 1시까지 뭐 그렇게 막 하고 가는데 막 안 피곤하냐 할 수 있어요. 저는 괜찮거든요. 이게 제가 진짜 싫어하는 일이었으면 못 할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건데 전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그런 모습 보이십니까? 아무튼 저는 삶을 어릴 때부터 막 비관적으로 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다는 건 진짜 큰 축복입니다. 이게 정신병에서, 정신질환에서 면역이었다는 소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축복 받았죠. 그렇죠? 저는 태어나서 그런 건 참 축복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뭐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래요. 요거 하고 기분 삼아서 파우치 몇 개 좀 만들고 그렇게 아마 영상 끝내고 오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제가 촬영을 늦게 했다 그렇죠.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세상에나. 시간 더 찍으면은 완전 막 2시 됐어 하겠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작업하고 그리고 간판 작업을 제가 견적서까지 다 냈지만 그래도 아무튼 지원하는 그런 거 동기 같은 것도 싹 다 적었어요. 생활에 다니면서 가게 뭔가 뭐라 해야 되나 제의받은 적도 있다. 근데 그런 것도 적었거든요. 뭐 작가님 이름까지는 저는 당연히 안 적었고 그런 건 개인적인 그런 거니까 아무튼 가게가 좀 비전 있고 뭐 그런 거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기적으로 하고 말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좀 녹여내는 자기소개서는 작성이 이제 다 됐습니다. 저장을 딱딱 하면서 하니까 딱 할 수가 있었고 다시 보니까 견적서에 간판 치수, 소재, 그 다음에 직인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견적서에 세형기선서까지 이제 발행은 다 해놨는데 내일 업체한테 다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다시 이거를 견적서에 좀 기재를 해줄 수가 있냐 좀 그렇게 해서 진행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부가세 증명 자료 뭐 그런 거 같은 경우 다 해놨거든요. 그런 거는 간단하게 그냥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뭐 요새 민간인증서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국세청에서 금방금방 수를 뗄 수 있고 중소기업 확인서 그런 것도 그게 뭐 소상공인 뭐 센터 있어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부가세 입력만 해놓으셨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게 좀 귀찮습니다. 어르신들이 하긴 좀 귀찮을 거예요. 사실 제가 해도 귀찮거든요. 어르신들은 얼마나 귀찮을까요?
아무튼 이게 전국에 이제 1000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성심성의껏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 되고 좀 업체한테는 좀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최대한 구하고 성의도 이제 뭐 표현을 해야겠죠. 못해도 이제 커피라도 한 잔 기프티콘 보내면서 이제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원래 하던 거 밤에는 사실 그 작업했거든요. 서류 작업 같은 거. 아무튼 글을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잘 써갖고 손해 볼 것도 없고 요즘 뭐 GPT로 문서 작성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좀 사람만 나는 글도 분명히 다들 좀 고플 겁니다.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 그러니까 장사할 때도 우리가 로봇이 뭐 서빙하고 로봇이 조리하고 뭐 그런 데 있다, 그쵸? 그래도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거 뭐 납득은 합니다만 사실은 사람 손길로 직접 만들어주고 그런 음식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그쵸? 이제 사람 같은 사람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당연히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뭐 로봇이 뭐 그러니까 렌즈 돌려서 먹긴 합니다, 우리. 그쵸?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그래도 사람 손길을 우리가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 작성도 AI한테 이제 맡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누락사항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좀 검토 좀 해달라.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A부터 Z까지 다 맡기는 거는 좀 인간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그런 과정 다 겪으셨던 분들인데 AI로 다 내면 좀 성의 없다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다 보니까 빠뜨릴 수가 있다. 근데 그런 거 이제 검수 같은 거는 얘한테 맡기면 그냥 좋을 것 같다. 이제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냥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맥상 정진원, 야 그거는 좀 표현을 다듬어야 돼.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는 뭐기 때문에 뭐 좀 그럴 수 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으면 내 말 듣고 AI 말이 맞는 것 같으면은 그래 그러면 좀 내 문체에 맞게 한번 좀 너가 한번 예시로 한번 글 써볼래? 그러면 또 참고해보고. 아무튼 제가 번역 옛날에 한참 전에 번역 이야기 할 때처럼 글도 뭡니까? 작품도 그렇고 시간 들이면 글 예쁘게 써지거든요. 1시간짜리 글이랑 10시간짜리 글이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력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는 거를 부풀려서 쓰진 않지만 그래도 풀어서 써야 됩니다. 부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풀어서 써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일본어학과 저 나왔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왜 갔는지 그런 것도 이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일본어에 미쳐가지고 저는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일본어를 공부를 했을 정도로, 그래서 독학해가지고 JLPT 1급까지 딸 수준까지 가갖고 더욱더 학문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어가 진학을 했다. 동서대도 있고 동의대도 있었지만 동서대로 지목한 이유는 동의대는 일문학과고 그 다음에 동서대는 일본어학과다. 그래서 가르치는 게 틀리다. 저쪽은 이제 문학 위주고 우리는 전체적인 일본 사회를 배우는 그런 학과다. 물론 당연히 기본적인 것도 다 한다. 문법 이런 거 다 한다. 예, 그렇게 이제 또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실이 다 됐는데 열심히 박았네요. 안 본 사이에 좀 끈 작업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친구 오면 열심히 이거 끈 작업 좀 해달라 하겠네요. 벌써 좀 많이 썼습니다. 6알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치고 이거 미싱 또 살짝 청소는 해줄게요. 오늘도. 오늘 사실 몇 시간 안 썼거든요. 몇 시간도 아니고 1시간 정도 썼나 지금. 내일 청소하겠습니다. 뭐 이것 정도야 뭐 그 하늘도 허락하시겠죠. 1시간 쓰고 청소 안 하는 거 정도야.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만들긴 했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만들었는데 일단 그래도 다려보고 안 다려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원하는 봉지 모양이 딱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모양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 뭐 사실 원가 받고 팔아도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사하면서 손해만 안 보면 되거든요. 손해만 안 보면 됩니다. 광안리 플리마켓은 아무튼 플리마켓을 제가 아예 안 나간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는 이제 가는 것만 해도 비용이 6만 원이나 발생을 합니다. 6만 원 이상 7만 원. 근데 장사는 오래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그 뭐지? 아무튼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수수료가 7만 원이면 7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씩 팔면은 수수료 그 20%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딴 데는 이제 무료인 데도 있을 거고 뭐 하루 그냥 2만 원, 3만 원짜리도 분명히 더 저렴한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좋은 데가 없을 확률이 사실 근데 더 높겠죠. 그런 데는 경쟁도 치열하고. 근데 좀 그런 데를 안 가면은 안 남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항상 이야기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가서 경험 삼아 잘했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죠. 두 번째는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취미 활동을 지속하려면은 무조건 돈입니다. 돈 안 벌리면 재미없습니다. 냉정하게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왕 그래도 하는 김에 돈 벌어가지고 뭐 밥도 사 먹고 뭐 그러면은 일석이조 아닙니까? 높게 카트라인 딱 잡으시고 약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 기간 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다들. 그런 것처럼 시험 기간이라는 생각으로 하면 좋지만 사실은 그건 또 이제 필드에 부딪혀보고 본능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건 항상 이제 좋은 거고. 부스비도 못 건지는데 나간다.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냥 사실은 알바한 게 낫잖아요. 그렇죠? 부업 삼아서 그냥 투자로 시간 들이는 거야. 그런 거는 뭐 너무 또 장기화되면은 걱정할 사람들이 주변에서 한두 분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이게 쪼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쪼아야 됩니다.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예를 봐요. 제가 능청 부리고 있어 봅시다. 결혼 못 하겠죠. 계속. 근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면 뭔가 오늘 해야 돼 강박 가지면 또 이게 또 몸이 또 스트레스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감히 이제 37 먹은 그 총각이 좀 뭐지 오지랖 넣는 소리지만 그냥 그날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하면 됩니다. 그날 할 수 있는 거 딱 그냥 저 정도로요. 저 정도 그 정도만 돼도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돈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고. 왜 이렇게 빛이 이렇지? 다림질 할 겁니다. 반대편에서 이거 할까요? 마지막 작업입니다. 마지막 작업이 오히려 작업 좀 빨랐지 않나요? 뭐 엄청 빠르기보다는 그냥 뭐 한 2-30분은 아까는 아까 얼마 걸렸지? 영상 확인해 보면 되겠다. 한 20분 걸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20분 걸렸나요? 그러니까 끈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작업할 때 끈 작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쵸. 그래서 시간이 좀 줄어들었을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앉아야 여러분들이 보이실 것 같아요. 자. 다리니까 확 모양이 조금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안 다리니까 계속 이제 붕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님이 세탁을 하시면 가방이 모양이 안 잡힐 확률이 있는 가방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원상태로 돌아가려 하잖아요, 이 가방이. 이렇게 해가지고 각을 좀 잡아봤습니다. 오히려 이제 납작해지니까 좀 귀엽지 않나요? 납작해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달라 할 것 같습니다. 누나나 엄마나 달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cm가 오히려 낫고 이제 5cm는 가방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좀 퍼지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서 다음 작업할 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가 사이즈가 이제 맞았던 거죠. 얘가 3cm여도 될 것 같아요. 3cm도 괜찮고. 밑에부터 한번 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금 가방이 봉다리가 좀 옆으로 틀어졌거든요. 틀어졌어요. 카메라에는 좀 안 당기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그쵸, 지금 보면 이래 돼 있죠. 그쵸, 이래 되니까 좀 왜곡이 심해갖고 더 이래 되는데 이렇게 보면 또 괜찮거든요. 이 왜곡이 발생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돼 있어요. 이렇게 세모로 돼 있어요, 가방이. 뭐 이래갖고 이제 들고 다니면은 요래갖고 손에 끼갖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게 새로운 개발을 한다고 해봤는데 아주 미묘합니다. 미묘하고 이거를 10,000원을 받겠어요. 아무튼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고 아이고 그냥 뭐 이걸로 파우치를 했으면 더 남았겠죠. 그렇죠? 이런 생각도 이제 하면서 그냥 오늘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봐가지고 상품성이 괜찮으면 또 모르죠.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상품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저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저거도 할래. 큰 가방은 한 개 팔렸고요. 기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만들었거든요. 우리 썬배님이랑 같이 만든 가방입니다. 기술 전수를 저희 집까지 와서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선배님도 같이 이제 드실 거라고 만들었던 가방입니다. 이거는 아예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안에 박음질 더 잘 돼 있더라고요. 다들 오면은 이쁘다고 해주십니다. 그래갖고 전시용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게 낫겠죠. 같은 천을 사용할 거면. 이제 그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지금 선택과 집중을 다시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 가방은 사실 그 연습한다고 한 게 또 만들어는 봤거든요. 만들어 봤는데 팔렸어요. 저게 15,000원에 저는 팔았거든요. 근데 15,000원이 좀 비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15,000원 그냥 운 좋게 사셨을 수도 있는데 좀 데이터가 부족하거든요.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라는 데이터가 생겼지만 쟤는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많이 들었다 놨다 하세요.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고민 좀 더 해보고요. 뭐 키링이라도 한 개 달아드리든지 뭔가의 소구점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저런 거에 좀 집중하는 게 낫겠다. 오늘 좀 결론은 그렇게 좀 기울이 됩니다. 그냥 이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사주 좀 믿는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좀 뭐라 합니까, 이렇게 딱 보고 자기한테 딱 끌리는 모양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자동차라든지. 자동차를 좋아하죠, 그쵸? 그리고 뭔가 또 가방이라든지 옷 같은 거, 의류 같은 거 색깔, 저 이것도 제가 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색깔 딱 보면요, 느낌이 딱 올 겁니다. 처음에 저 처음에 요 앞치마 이 원단도 딱 보자마자 딱 느낌 왔고 1년 만에 산 거거든요. 이거를 뭔가 제품 볼 때 그게 자기한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뭔가 기운을 자기가 만든다는 소리거든요. 처음 딱 봤을 때 금액을 상관 안 하고 그 제품을 자기가 이제 소지를 하고 다니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자기한테 좋을 확률이 있고,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보통 신품은 비싸기 때문에 중고로 구할 수 있으면, 또 중고로 신품 같은 중고는 또 신품으로 쳐줄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거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가방을 봤을 때 아까 이제 선배님이랑 같이 만들었던 그 가방, 그거를 봤을 때 이거 딱 괜찮다 느낌 탁 들었거든요. 처음 보자마자 그 가방 모양 보고. 근데 이거는 계속 제가 지금 미묘하다 하잖아요. 보고 이거 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그런데 계속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근데 그건 또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저한테만.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럴 경우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됩니다. 지켜는 보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래 되노. 아무튼 저한테는 되게 또 이쁜데 남이 봤을 때는 별로인 거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렇죠?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반대로 저희 누나 이런 거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접목해서 장사하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만, 항상 그래도 고객 수요와 그런 거를 보면서 합치되는 부분을 잡는 게 항상 그게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찾는 과정이고, 나중 가서는 왜 그런 거 안 하세요? 이거는 이래서 안 합니다. 자신 있게 딱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도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 한 개도 안 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저처럼 오늘 뭐 시간 좀 무의미한 게 쓴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다. 그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큽니다. 항상은 헛된 시간 절대 없습니다. 헛된 시간 없고, 아무튼 막 우리가 막 실패해서 뭔가 뭐 실패 성공의 어머니 그런 말 많지요. 그러니까 계속 겪어봐야 다음 거 갑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성공 못합니다. 소잉도.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잉 여러분들 진입장벽이 겁나게 낮잖아요. 그렇죠. 미싱한 데만 있으면 다 창업합니다. 거기다가 사업자 안내도 플리마켓 출점되잖아요. 얼마나 그게 또 매력이 있습니까? 초보 창업자분들한테. 당연히 그 수많은 경쟁 다 싸게 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비슷한 원단. 그렇죠. 그래갖고 그거를 인지를 하고 계속 뭔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남들이 모르는 기술을 자기가 개발하든지, 감히 못 따라하는 걸로 하든지. 그러니까 저 토스트도 레시피 다 공개했잖아요. 왜? 이거 제가 구워봐서 알지만 이거 하는 사람들은 못 따라 할 거예요. 손이 많이 가서. 토스트 보통 안 잘라주죠. 저는 그냥 다 잘라줍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저는 샐러드도 나갑니다. 근데 딴 데 가면은 제 거랑 맞는 토스트 사 먹으려면 4,500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4,000원 가격에 500원 추가로, 그러니까 500원 상당의 샐러드도 같이 이래 나갑니다. 그러면 실질 거진 3,500원에 먹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비싸다 할 수 있는데, 일반 보통 막 2,500원짜리 막 2,800원짜리 토스트 있잖아요. 거기는 보통 계란 1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계란 2개 들어갑니다. 계란 2개에 그만큼 이제 패티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 거 치면은 또 먹어본 사람은 이거 싸다 느낄 수도 있고, 빵도 통밀입니다.
뭔가 이제 몸에 죄의식을 주기 싫은 사람들은 또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저처럼. 뭐 그렇게 해서 이게 한 개만으로는 승부가 안 돼요. 이 토스트 한 개 승부처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그 다음에 사진 찍을 수 있게 이게 멘보샤처럼 이렇게 딱 각 잡아가지고 파슬리 이렇게 딱 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릇도 그냥 도자기에 딱 담아주고 그 다음에 포장됩니다. 오늘도 배달로 한 20개 나갔어요. 그러니까 포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일반 그런 데는 이제 눅눅해집니다. 근데 저희 집은 안 그래요. 그런 것도 또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제품 한 개만 만드는데 한 개만 넣지 마시고요. 수십 개를 넣어야 돼요. 그래 되면 이제 못 따라잡거든요. 이것도 그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작은 걸 해봤기 때문에 이건 말아받기가 더 힘들고 앞으로는 작은 거는 이제 손도 안 되겠다. 다음에 또 시간 이런 거 전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항상. 그거를 아무튼 저는 혼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좀 너무 또 장사꾼 마인드고 좀 일하는 말투다, 그쵸? 그래갖고 뭐 도움 되실 분들은 도움 되실 거고, 뭐 저랑 또 이제 가치관이 맞으시다면 이제 그렇게 공감을 해주실 거고, 사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는 공감 안 해주십니다.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적당히는 남의 말은 무시하고 나갈 땐 나가야 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분들이 인생 대신 살아줄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것 자체는 무조건 저는 옳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그런 소구점을 수십 개 넣어야 됩니다. 계속 넣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간단한 건데 남들은 이제 500원씩 다 올렸어요. 나는 안 올렸거든요. 그것도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만큼 안 남겠죠. 안 남는데 한 2년 3년 버텨 보니까 어때요? 주변은 더더욱 올라갔거든요. 근데 버티니까 더 버틸만 합니다. 왜? 이게 기존 고객층은 좀 더 쌓였을 수도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어때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더 오겠죠, 저한테. 뭐 그렇다고 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오진 않거든요. 항상 엄청 잘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10만 원 매출하던 게 20만 원 될 수 있고 딱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20만 원으로는 참고로 절시급 안 나옵니다. 30원 해야 나옵니다. 1매출. 자, 이야기가 길었고 시간이 1시입니다.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엄청 피곤하진 않은데 그래도 몸 생각해서 일단 누우려고 합니다. 뇌가 그냥 각성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일이 많았어요. 배드민턴 팀도 오늘 지금 10시 한 반쯤 돼서 가시고, 아무튼 그 SNS 연락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주문 같은 거 해드리고 해야 될 게 있어서 조금 늦었다. 그 다음에 그분도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저 돈 안 받고 그냥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도 이제 본인 좀 꿀팁 같은 걸 좀 공유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좀 도매 관련된 일이라 가지고 그거는 이제 참 공개는 못 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도매 아신 분들끼리는 민감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공개하면 좋은데 또 그쪽 업계에서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A 무슨 그 가방 자재집에서는 뭐 이거 뭐 한 개 뭐 400원에 팔던데, 근데 그거 보통 다 비공개거든요. 자기들끼리도 비공개입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또 비싼 업체 가니까 예를 들어서 400원에 파는 거 이 사람은 350원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해야 되나, 야 너 왜 싸게 팔아, 담합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거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애초부터 그냥 비밀로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귀찮지만 저희가 발품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매체 같은 거에 뭐 전화해가지고 이제 잠이 오니 하품이 이제 막 몰려옵니다. 그래갖고 사실 전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좀 제가 해줘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꿀 정보를 알려줬거든요. 아무튼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촬영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꿀팁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배님도 그 디친 오르바를 사용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강매를 했나 싶기도 한데 저는 쓰고 진짜 계속 바꿔서 쓸 정도로 저는 애용 진짜 하거든요. 디친 오르바는 쓰고 안 쓰고 결과물 차이가 많이 틀려집니다. 특히 0.2mm 밖에 할 때 저 진짜 끈작업 같은 것도 요거 도구 한 개 바꾼 걸로 작업 속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도 미싱을 구입을 하고 다 팔고 새로 한다 해도 그런 가이든 오르발은 꼭 구입을 할 겁니다. 왜? 그러니까 당장은 미싱 바꿔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큰 돈 갑자기 200만 원씩 타고 여러분들 낼 수 있습니까? 뭐 낼 수야 있겠죠. 근데 큰 돈이잖아요. 부자들도 20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부자라는 소리는 아니고 아무튼 그만큼 이제 신중하게 쓴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심사숙고 계속 할 겁니다. 계산하에 필요하다. 그때 이제 투입을 한 거고 제가 말했죠. 아까 저는 판매 물량이 받쳐주면 그때는 사죠. 그러니까 그거 뭐 돈이 들어온다는 소리니까 사죠. 근데 갑자기 사는 거는 장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 한번 뭐 그렇게 막 대량 들어오는 걸로는 안 살 겁니다. 어쩌다 한 번 때문에 우리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가성비 있게 딱 이 정도면 사볼까 할 수 있는 금액이 15,000원짜리 정품 브라더 미싱 디친 오르발. 저는 그거였거든요. 15,000원 사실 비싸요. 오르발 중에서는 비싼데 그래도 제가 미싱 부셔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품 써야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 한다 했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그거 다시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을 대비를 하지 마세요. 너무 설명조인데 아무튼 그 건방져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그게 뭘까요, 여러분? 차를 산다 칩시다. 차를 삽니다. 그러면 이거 일단 뭐 가족이 탔으면 좋겠다. 탔으면 좋겠죠. 근데 차도 안 샀는데 그 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근데 차 살 때 이거 생각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일단 제일 중요한 목적 딱 한 가지만 가는 겁니다. 당연히 미싱이 기능 다 되면 다 좋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뭐죠? 저 사회 초년생이죠. 초년생은 아니고 아무튼 돈 모아야 될 시기죠. 아직 집을 못 샀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돈 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러면서 이동수단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똥차 써도 됩니다. 똥차 써도 되고 정 안 되면 뭐 부모님 차, 누나 차 그냥 탈 때마다 돈 내고 타도 됩니다. 근데 진짜 이제 개인적인 차가 이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짐도 저 같은 경우 이제 짐도 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나 차 더럽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건 저는 좀 마음에서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억울한 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네가 부신 거 아니냐? 너가 이제 짐 싣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실랑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기운상 바꿔야 될 시기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면. 그런 느낌이 안 들면 안 바꾸겠죠.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들다가 드는 거는 자기 인생에서 이제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동수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느껴보니 그래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이제 그런 느낌만 가지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차급 컨디션 뭐 필요하다. 뭐 중요도를 한번 매겨보시고 처음부터 딱 느낌 간다. 그러면 너무 장문이 돼버린다. 아무튼 저는 좀 감성이 한 스푼 그래도 딱 들어간 거. 너무 막 럭셔리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있잖아요. 딱 봤을 때 뭔가 한 개는 감성적으로 딱 한 개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감성 떡칠이 아니고 딱 한 스푼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제가 파우치 할 때도 그냥 겉감에만 조금 신경을 쓰고 뭐 끈이랑 그 안감은 그냥 적당한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나름 좀 가성비 있는 제품 씁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항상 이제 검소한 삶은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서 그러니까 뒷자리 얼마나 태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송수단 업 하는 사람들도 이제 기껏해야 소나타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중형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기껏해야 친구 몇 번 태우고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렇죠? 친구를 배려하지
마십시오 말고 타는 것만으로 사실 감사해야 되고 그걸로 이제 뭐라 하는 사람은 같이 갈 사람 아닙니다. 냉정하게.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가 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우리가 편하잖아요. 배려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걸러주는 거죠. 차가 좋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고 뭐 한 번씩 뭐 장모님 태울 때 미안할 수 있어요. 미안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렵긴 하다. 그래갖고 아무튼 그런 거 감안을 하면은 진짜 애초에 그냥 아반떼를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마진손이 그거거든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소형 SUV 정도. 저는 이제 XM3 사기로 했잖아요. 거진. 근데 이제 아직은 감가가 덜 돼가지고 10월 말쯤에 사기로 이제 저는 마음을 먹었고. 그러니까 뒷사람 어쩌다가 한 번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 몇 번 태우겠어요. 장모님이나 이제 부모님 몇 번 태우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탈 거잖아요. 그러면 탑승자만 딱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에 MVP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래도 신경 쓰니까 그래도 뭐 통풍이랑 열선 정도는 그래도 좀 넣을까 이 생각은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금액 안 보고 뭐 50만 원 정도, 뭐 80만 원 정도 넣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정도는 넣어요. 그 정도 넣고 왜 오래 탈 차잖아요. 그러니까 쓰다 바꿀 차면 사실 그냥 뭐 아무거나 타고 다닙니다. 싼 거 빨리 갈아타는 게 낫죠. 아예 시동력이 덜 나오는 그런 차 낫죠. 근데 전 용도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탈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조용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금액이 조금 더 나가도 그러니까 LPG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LPG는 결국은 뭡니까? 그 뭐지? 1.6 안 나오잖아요. 요새 안 나오고 아반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아반떼는 안 됩니다. 왜? 적재를 할 때 그냥 이렇게 탁 넣어야 되지 들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안 하려고 했거든요. 허리 다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짐 실는 것도 정리한 것도 이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운전도 해보니까 좀 느낌 딱 왔거든요. 그냥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하면 다 그냥 경차 타면 됩니다. 레이 타고 그런 거 타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맞는 컬러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차도 딱 타보니까 저는 세단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너무 좀 갑갑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SUV 그런 거 저는 딱 직감적으로 딱 느끼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냥 좀 최소한의 느낌으로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소형 SUV로 그냥 아무튼 저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1,500만 원 조금 위로 살 겁니다. 그 밑으로 가면은 이거 옛날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1,000만 원 초반대에서 차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디션이 진짜 그때 된 뽑기거든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이거 2명, 3명 이제 바깥 타면은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1,500 이상일 때가 제가 봤을 때는 감가 딱 최저 구간인 것 같아요. 1인 소유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차량 관리가 잘 된 차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 아무튼 그때가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뭐 사실 돈은 조금 더 듭니다. 더 드는데 아무튼 오래 탈 차니까 컨디션이 중요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좀 정합니다. 저는 좀 세부적으로 많이 정하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가성비를 따지려고 하니까 아무튼 이제 연식은 한 3, 4년, 5년까지 괜찮아요. 이제 그 정도 연식에 아무튼 금액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1,500만 원 이상 금액대. 왜 1,500만 원이냐? 대한민국 평균 월급이 2,300이기 때문에 곱하기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저항성이 낮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가 많이 나간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추론합니다. 그냥 혼자서 추론을 하고 여건 되신 분은 저희 뭐 다른 차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갖고 아무튼 뒷좌석 어쩌다 한번 태우는 뒷좌석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 그러니까 갑자기 그랜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금액이 갑자기 너무 커집니다. 그런 건 포기하고 뭐 열선 정도 저는 80만 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뒷자리 열선에 앞자리 통풍까지 해서 세트로 이렇게 팔잖아요. 보통 그 정도면 왜 싸지 않은 것보다는 싸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할만하고 그러니까 요건 또 개인적인 겁니다. 이런 건 개인적인 사유가 중요하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도 이제 개인적인 사유가 어떻게 한번 그 뒷자리 그 착자감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저는 그냥 어쩌다 한번 태우는 거는 제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을 그래도 조금 그냥 천천히 하고 조심히 하는 걸로 좀 타협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험하게는 안 합니다.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옆 사람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와이프 될 사람 뭐 여자친구 될 사람도 가족들이건 아무튼 땡볕에 이렇게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땡볕에 지금 땀 뻘뻘 흘리겠죠. 근데 차가 있으면 그래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저는 그런 데서 행복감을 굉장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통풍 시트도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제 와이프 될 사람이 또 더위에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실 더위에 강한 편은 아니고 저는 추위도 약하고 더위도 약합니다. 참고로.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걸 저는 생각하는 거 좋아해요. 옆에 사람 같이 생각하는 거 딱 그 정도. 근데 너무 큰 지출은 갑자기 급 높이고 뭐 그런 건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절제된 소비 그런 거 좋아하고. 근데도 뭔가 좀 이쁜 거 한 개만 딱 들어가면 오케이. 그게 저는 이제 XM3 주황색 차였습니다. 아무나 안 사는 차. 차 이야기 하다가 이제 엄청 오래 걸렸는데 아무튼 결정하실 때 뭐 잘 생각해 보시고 좀 자신감이 정보 부족입니다. 항상 정보 부족일 때는 이게 계속 남의 말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근데 결정만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고 1시 10분입니다. 이제는 진짜 자야겠죠. 그렇죠? 내쉬고 잠깐만 몇 시가 아니고 1시간 36분이거든요. 진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